EC플로우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 ROR-DTR 얘기 있잖아요. 저희가 EC플로우로 ROR-DTR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에 대해서 아시죠? 이거 아직 알 거라고 생각하지? 되게 숨어있는 잘 찾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아시는 분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ROR은 안정적인 변화가 좋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거든요. ROR하고 DTR은 자막 정도로는 표시해 주는 게 좋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네. 그 뜻에 대해서 그럼 볼까요? 네. 플로우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이러면 안 좋지 않을까? 이 얘기예요. 굳이 ROR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C플로우가 부드럽게 변하는 게 좋다고 입증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DTR은 이제 A형이 나왔는데 A형 꼭지점이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중간에 있냐 이 얘기거든요. 이것까지 아직 검증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사용자분들은 어떤 단계냐면 상승하는 모양이냐 평평하냐 하락하냐 A형이냐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이제 네. 맛에 대해서 너는 이 커피 레시피를 이렇게 했을 때 맛이 어때? 이렇게 서로 얘기할 때 그 EC플로우 모양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좀 통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DTR까지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좀 실마리가 나온 게 있어요? DTR에 대해서요? 사실 DTR, ROR 정의를 조금 하는 게 더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 추출해서 ROR, DTR이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맞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를 대표님이 네. 추출 과정에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네. 어떻게 데뷔한 거예요? 이거 ROR, DTR 대표님 생각이에요. 아 그럼 본인이 얘기해요 지금. 자, 그러면 갑자기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하기가 나 지금 너무 조심스러워 지금.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아까 전에 되게 시작할 때 좋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로스팅을 할 때는 그래프를 보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ROR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그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증가하고 감소하느냐를 더 시각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기울기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증가 속도 같은 것도 나타나 있고 감소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추출해서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커피퍽이 있고 물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물이 커피퍽을 투과를 하면 초반은 당연히 성분이 많이 나오고 후반에는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대부분 성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초반이 당연히 많이 나오고 후반이 적게 나오느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농도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참 농도가 아니라 농도까지만 보면 그게 맞을 수 있는데 처음은 진하고 끝은 연하니까 근데 이거를 수율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하이볼을 만드는데 그냥 위스키를 따랐어요. 그럼 굉장히 진하잖아요. 근데 하이볼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진토닉을 한 잔을 넣고 거기에 위스키 10잔을 넣었어요. 농도는 얘가 훨씬 진하지만 실제로 위스키 총량은 얘가 훨씬 많잖아요. 아까 그거를 이미 EC 곱하기 플로우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던 거고 근데 그거를 EC 플로우를 따져보면 초반에 커피가 굉장히 진한데 그게 실제로 총량이 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 샷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실제 성분은 얼마만큼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차이인 거. 근데 초반이 제일 진하긴 하지만 다른 샷에 비교를 중간 영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추출의 총량은 EC플로우 값은 초중반 값이 더 올라와요. 그래서 그 ROR의 관점으로 보면 EC플로우 값이 처음엔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후반 피크점을 찍고 점점 감소하는 추세가 보여요. 농도는 처음부터 진해요. 근데 사실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처음에는 물을 적게 쓰니까 한 방울 떨어지다가 점점 유량이 많아지고 커피 성분도 많이 나오고 그 후부터는 유량은 증가할 수 있고 평형에 다도할 수 있지만 성분 없어지니까 EC플로우 값은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EC플로우 값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산 모양을 나타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네, 뭐 화산의 그 측면처럼 막 혹은 이게 처음부터 완만하게 그냥 올라가는 형태로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 그 ROR의 형태가 추출의 어떠한 유의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많이 봤던 거죠. 그리고 그럼 DTR은 뭐야? DTR은 뭐냐면 어디로 본 거야 그러면? 잠깐 ROR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 로스팅에서 ROR은 온도 상승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그래프를 미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ROR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상승률인데 ROR이라는 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를 보면 나는 온도 상승률을 얼마로 유지시킬 거야. 요 구간에서는 온도 상승률을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ROR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게 온도 상승이 부드러우니까 데미지를 덜 주고 좋은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 추출해서 EC플로우에 대한 ROR 접근은 이 ROR을 얼마로 유지시킬 거야.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보다 우선적으로는 성분이 추출되는 그 곡선이 부드럽게 변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나도 이해했어. DTR은 뭐냐? 그러면? 아까 ROR에 제가 설명했던 거랑 연결된 주제예요. 피크 지점이 있어요. 그 피크 지점이 초반에 혹은 극초반에 혹은 피크 지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피크 지점이 2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된 추출이면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그냥 수평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럴 경우도 한다 쳤을 때 맛을 만약에 관능으로 봤을 때는 희한하게도 그 피크가 물리역학적으로는 개념적으로 맞아요. 초반에 추출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추출에서는 유량이 점점 증가하거든요. 근데 성분은 농도는 고농도잖아요. 저농도로 떨어지고. 근데 이 두 가지를 곱해버리면 처음에는 유량도 적고 고농도니까 그러니까 증가를 하게 돼요. 그 ROR의 개념에서 증가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피크점을 지나면은 농도가 낮아지니까 유량은 많아도 감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 피크 지점의 위치를 DTR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후반에 막 아주 같은 개념은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의 개념만 같지 로스팅과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이점, 그 피크치를 치는 지점이 샷의 어느 지점에 시간 있냐? 타임 테이블 중에 어느 점에 위치하느냐 그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괜찮다라고 했던 샷들은 비슷한 위치, 그리고 ROR 형태도 막 이런 형태, 혹은 물론 굉장히 증가만 하다가 샷이 끝날 수도 있어요. 리스트레토 같은 걸 뽑으면. 근데 여하튼 괜찮다, 일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샷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보면 유사한 형태들이 보이는 것 같다. 지금 약간 요 정도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그래프가 무조건 요런 형태야, 그래서 무조건 맛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마셔보니까 좋더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같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건 뭐 로스팅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샷만 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로스팅에서 DTR은 디벨롭 구간이라는 정의가 있고 그것이 전체 시간 대비 몇 %냐에 그렇죠. 대한 지표가 됐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 추출해서는 디벨롭 구간 이런 정의가 있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 A형이 나왔을 요 때 피크가 어디 있느냐, 피크가 전체 몇 %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형태를 정의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피크 뒤에 막 이상하게 나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나중에 이야기할 경우가 있겠지만 커피퍽 자체가 저항이 가변 저항이기 때문에 유량이 막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뭐 디팅, 랩스윗이나 EK 사상 같은 경우는 기본 추출이 후반에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280도 약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특징을 만드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라인더가 당연히 입자를 만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후반부는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량이 엄청 증가한다는 거는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왜냐면은 초반에 추출이 다 됐을 거니까 성분 대부분 후반에 몇 남지 않은 성분을 엄청 빠른 유량, 그리고 막 플러팅이 일어나는 그런 유량으로 해버리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되게 많이 보여 그거. 후반에 그 부분을
어떤 커피는 그 부분이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커피 있는 게 또 희석의 개념으로 네. 보면 더 좋을 수도 네. 있겠지만 결국은 피크 지점이까지가 안정적으로 커피퍽을 물이 통과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같은 것들이 그 패턴 안에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패턴 안에서 이 피크를 찌는 위치 그리고 후반의 기울기 자체 이 모두가 같이 놓고 분석을 하면 의미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 네. 너는 이제 많이 적응했잖아. 한번 해봤으니까. 저도 아예 풀어줘. 아, 그러니까 여기 DTR하고 ROR 개념이 사실은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면 쉬운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 정도 띄워. 제가 정리한 인스타그램에 한번 올렸던 게 있어요. 그거만 딱 보면 무슨 느낌이다 바로 사실 이해되거든요. 그거 딱 보면 그냥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아이디어는 아니었어 이거는. 이게 뭔데? 어? 아니 너무 아이씨. 아니 채널이 안 망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렇게 가자는 거지. 갑자기 웬 놈이 난입했으니까 잘 지냈지? 저하고 똑같죠. 네, 대 준비하고 너 이 새끼 은퇴한다더니 한 해만 미래. 개가 딱. 어? 볼까요? 어서주세요. 아이 새끼야. 아이씨. 이제 프린 퓨전 그리고 압력이 근데 그래프 배전도가 좀 안정성에 있으면 여지 미치는 없어. 영향은 뭐냐 하셨잖아요. 변동이 있으면 이거는 이걸 왜 제가 빨리빨리 이 얘기를 넘어가고 있냐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시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마 좀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프린 퓨전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뒤에서 할게요. 프린 퓨전이 있으면 무조건 추출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프린 퓨전이 있으면 퍽을 지나는 길을 물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적셔 놓고 이렇게 분리기 되니까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저항의 관점으로 보면 저항을 낮추는 걸로 보여요.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분쇄도가 굉장히 굵으면 분쇄도가 굵으면 저항이 낮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럼 프린 퓨전을 해서 만약에 저항이 더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한 저항이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프린 퓨전을 뺐더니 안정화되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프린 퓨전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거는 좀 유보하자는 거고요, 일단은. 압력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첫 번째는 사진, 영상, 자료 모음에 아니 나 이제 거의 뇌절했어 이때. 아니 저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어. 이게 추출 중에 압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처럼 그러니까 그 압력이 상승해서 고점에 도달할 때 부드럽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 충격이 감지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퍽이 어떻게 준비됐느냐도 있겠지만 저거. 머신의 특징도 아 실제로 저래요? 실제 저래요. 근데 저게 저 백화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제가 키스반도에서 갔을 때 걔네들도 저렇게 튀었다가 앞부분이 저렇게 많이 튀진 않아요. 근데 저게 이제 측정 방식에 따른 건데 아무튼 초반이 저렇게 탁 살짝 요렇게 험프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도 좀 알 것 같긴 한데 저런 경우가 있죠. 저거 어떻게 찍었어? 저기 그냥 저렇게 찍힌 거예요, 저게? 네. 이게 그것도 있어요. 그 프린 퓨전에서 본 추출 넘어갈 때 그 프린 퓨전이라고 부르지만 머신마다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거기로 넘어갈 때 이런 충격이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네. 지금 머신 이름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 왜? 왜? 절대. 프린쇼 방식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멈췄다가 다시 탁 동작하는 형태, 솔벨 닫았다 여는 형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압력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건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쨌든 챔버가 차기 시작하면 속도가 갑자기 빡 찼다라고 하면 갑자기 탁 걸리죠, 압력. 네. 근데 그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것도 사실 좀 그렇고. 근데 저러면 저걸 보는 순간부터 다들 마음 불편할 것 같은데. 왜? 네? 왜요? 아니 저 튀어 오르는 걸 보는 순간부터 마음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저런 경우는 특정 추출 영역 저거 그때 블라인드 필터 걸고 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두 번째 거는
블라인드 필터 아니에요. 그럼 저 그 커피 양을 어떻게 쓰셨거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뭐 특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종 있긴 하죠.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요, 저거. 두 개.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자주 있냐 그러면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보여드린 거긴 한데 근데 있긴 초기에 있다. 저거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한동안 저렇게 튀진 않아요. 실제로는 제가 저건 약간 측정 오류에 기반한 것도 있어요. 측정 오류 왜냐하면 그 구조가 왜 그러냐면 팽창압 이거 측정할 때 압력을 재는 게 아니라 얘가 금속이 순식간에 늘어나는 그 탄성이 있단 말이에요. 바스켓이 기본적으로 가는 그때 요인이 저걸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네. 9기압인데 10기압까지 측정이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물리적 충격이 어떤 저런 거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다. 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스 반더 웨스턴 가도 초반에 저렇게 올 때가 있어서 그거 이유가 뭔가 측정 방식이 달라요. 벨카랑. 그럼에도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은 실제 존재하는 것 같다. 근데 정도 차이는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도. 왔어? 안녕하십니까. 센스 있게 원두 갖고 왔네? 아 커피 좀 드시죠. 그래.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 지금 난입한 거야? 왜? 생각보다 대화가 되게 인텔리해서 지금 너랑 나랑만 있으면 이렇게 인텔리전한 대화는 안 나누지. 그렇죠. 그래서 멍청한 얘기만 시끄러다 하겠지. 지금 적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 커피 내려주는 거야? 커피 드실래요? 아니 내려줘. 커피도 갖고 왔잖아. 예, 그럼요. 일단 그럼 요거 얼른 마무리할까요?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 압력이 그러니까 밀어오는 유량하고 버티는 저항이 같이 만나서 어떤 압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충격이 안정성에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거.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9바, 8바, 7바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압력을 좀 높이면 추출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안 좋은 추출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는 것이 안정성을 해치고 압력을 낮춰서 안정성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겠죠. 이 질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안정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거는 2달 된 강배전 원두를 굵게 갈아서 추출해보면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거칠 게 없잖아요. 그래프도 엄청 예쁘고요. 뾰족하게 그냥 재현성도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원활하게 물이 통과했냐, 물리적으로 원활해 보이냐, 아니면 그래프가 부드러워 보이냐 하는 거랑 우리가 원하는 추출에서의 안정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뒤에서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미뤄놨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안 했네? 개소리 안 했네? 말을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나 거의 말을 안 해가지고. 저는 뭐 자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니? 지금 제 역할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역할. 제 역할 깔깔이에요, 깔깔이. 너 그렇게 언행불일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거 관능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면 영상도 보면서 하죠. 40초를요? 파스타 하나 주세요. 파스타 하나 달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무조건 들으세요.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white knight, flying across the plains into my last fight.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hero, work my way back up from pretty much nothing. This is not that game with the bowling pins. We used to just fight for our lives. And if you die young and are born again, please tell someone why. Well,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white knight, flying across the plains into my last fight.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hero, work my way back up from pretty much nothing. There's not much time, but I've got time to see it. There's not much time, but I've got time.
in a different place or a different time. It might just all work out with a different word or a different rhyme. You might live at my house. Sing my final battle cry, because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white knight, flying across the plains into my last fight.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hero, work my way back up from pretty much nothing.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white knight, flying across the plains into my last fight.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hero, work my way back up from pretty much nothing.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white guy, flying across the plains into my last fight.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hero, work my way back up from pretty much nothing.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white guy, flying across the plains into my last fight. Somewhere in my head I'm still a hero, work my way back up from pretty much nothing.